백엔드는 여러 언어를 업무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젝트마다 다른 개발 언어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서로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시스템들을 융합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언어별로 쉽게 개발 가능한 분야가 존재하고 개발을 진행할 때 이미 개발된 환경에 맞춰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은 일괄 처리된 구조에서 다양한 입력을 분석하여 정리된 자료를 출력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반복문과 제어문을 가장 먼저 파악해야 그 다음에 기술 습득이 쉬워지게 됩니다. 전체 기능에 대한 각각의 단계들을 세분화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테스트 및 추후 발생되는 문제에서 원인을 더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제어는 입출력, 제어, 반복문을 말하는 것으로 개발 언어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항목입니다. 프린트, if else, for, while과 같은 예약어를 통해 제어와 반복문을 작성하는데 예약어 뒤에 오는 연산자의 조건에 따라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는 원리인데요. 산술 및 논리 연산과 연관시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제어에 대한 학습은 간단한 예제를 따라하고 응용하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중첩된 반복문을 이용한 구구단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대부분 포문을 이용한 중첩된 반복문을 이용하여 구구단 출력 예시를 제시하는데 포가 아닌 while문을 이용하거나 중첩 구조에서 단위 구조로 작성하는 등 다양한 제어 구조를 가지고 구구단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반복문과 제어문 그리고 출력에 대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백엔드는 요청 분석, 데이터 조회, 결과 출력의 과정을 거치면서 취합된 데이터 집합을 분석하고 조립하는 작업이 테마입니다. 이전 영상에 모델 2를 설명하며 VODTO라는 데이터 전달 객체를 소개하였는데 이 객체의 설계 원칙은 전달 항목은 명확하되 그 크기는 유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뤄지는 데이터는 변수만으론 부족하고 데이터 집합을 반복문과 제어문을 활용하여 필요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언어에서 제공하는 자료 구조의 특징과 반복문과 제어문에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백엔드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자료 구조는 어레이와 딕셔너리인데 콜렉션이라 총칭하는 이들은 순차적인 데이터나 키와 값으로 저장하는 영속적인 구조로 데이터 집합을 구성하여 데이터를 연산 및 응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한 어레이는 크기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유동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쓸 수 있는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자바와 C샵 언어에서 배열은 크기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리스트와 같은 별도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HP와 파이썬, 노드.js 같은 언어에선 어레이 문법에 유동적인 데이터 관리 개념이 적용되어 있어 언어의 자료 구조를 파악할 때 리스트와 구분하여 보는 것이 아닌 어레이 개념으로 접근하되 그 안에 리스트 개념이 존재한지 아니면 별도 장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레이와 딕셔너리에서 파악해야 할 기능은 등록과 조회, 운행법인데요. 보통 개발 언어의 자료 구조를 볼 때 등록과 조회 기능만 파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엔드에선 어레이와 딕셔너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한 구조 재배치 작업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자료 구조의 내부를 운영하여 수정하는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런 복합적인 자료 구조를 JSON 문자열로 변환하여 인터넷망을 통해 프론트엔드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전달되는 데이터 하나하나가 프론트엔드 작동에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언어에서 제공하는 자료 구조의 제어 방식은 꼼꼼하게 파악하여 넘어가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모델 2 구조인 컨트롤러, 서비스, 리파지토리를 데이터 전달 객체를 통해 각 기능들을 융합할 수 있고 독립적인 기능 구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설명하였는데 이를 컴포넌트 기반 개발이라 합니다. 개발 언어에서 모듈이라 불리우는 컴포넌트는
여러 함수들을 모아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개발 단위로서 자바와 같은 객체지향 언어에선 클래스라 하며 C 언어와 같은 절차지향 언어에선 스트럭처라 부릅니다. 스트럭처는 데이터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구조체 안에 함수 포인트를 정의하여 컴포넌트 구현이 가능하며 실제 리눅스 커널에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딕셔너리 개념을 설계할 때 이 함수 포인트 개념을 착안하여 반영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는 그 어떤 프로그램 패러다임이라 할지라도 독립적이고 재사용성이 높은 개발 진행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컴포넌트 구현의 기본 원칙은 응집성을 높여 단도적인 기능 실행이 가능해야 하며 컴포넌트 간 의존성은 최대한 낮추되 융합된 기능은 견고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기능 구현을 하다 보면 전엽 변수와 지엽 변수를 구분하여 그 기능을 전개하는데 효율적이고 재활용 가능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능 내에서만 사용하는 지엽 변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컴포넌트 내부의 응집성을 높인다는 것은 바로 전엽 변수 사용으로 인해 재활용성을 놓치는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개발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컴포넌트는 복잡한 기능을 은닉하여 쉬운 사용을 보장해주지만 다양성, 확장성을 통해 재활용성을 보장받기 위함도 있으며 이들의 특성은 객체지향 개발에서 가장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UML 설계에서 컴포넌트를 인터페이스와 구현체를 기술하면서 인터페이스에서 기술한 기능 외에 구현체의 기능들을 접근할 수 없는 설계 규칙이 있는데 객체 지향에선 이를 클래스, 인터페이스, 오브젝트 키워드를 연관시켜 구현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일종의 타입이며 오브젝트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통해 생성하는 인스턴스입니다. 오브젝트는 인터페이스를 바로 생성할 수 없으며 클래스, 구현체를 통해 생성 가능합니다. 객체 지향의 클래스, 인터페이스, 오브젝트 키워드를 통해 다양성, 확장성, 재활용성이란 컴포넌트 특성을 표현합니다. 이는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터페이스에 상속받은 클래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생성하는 과정이 다양성을, 기존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클래스 생성이 확장성, 이 두 가지를 병합하여 다른 기능의 운용함이 재활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객체 지향의 기능을 통해 컴포넌트의 특성을 설명하였으나 이런 개념들은 다른 프로그램 패러다임에서 전개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기능을 구현할 때 다양성, 확장성, 재활용성을 염두한 개발은 생산력을 높이고 기능을 견고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특히 자료구조와 컴포넌트 특성은 백엔드 개발자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실행 환경에서 동적으로 분석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유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음 영상에선 동적 실행과 동시 실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